이름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해답을 한글의 비밀에서 찾으세요. 한글의 비밀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친구나 애인은 물론 직장 상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글의 비밀, yes24에서 한글의 비밀을 검색하세요. 도서출판 북치는 마음. 이 작가 김용민의 변두리 인물 현대사로 오셨습니다. 이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이재호 두 번째 시간. 예, 새누리당 의원 저희가 변두리 인물로 꼽았는데 동아일보는 며칠 전에 네.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 8번째 편으로 이재호를 꼽았습니다. 아니 뭘 미래를 동아일보 니들 미래나 신경 써. 전혀 아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호 이야기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변두리 인물 현대사 오늘 이재호 하편입니다. 이재호 그래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네요. 뭐 단회도 아니고 상하회. 그렇습니다. 2회로. 예. 현직 그 정치인이고 예. 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측근 중에 최측근 아닙니까? 오른팔이었다고 예. 할 수 있겠고. 오늘 좀 놀란 게 있어요. 네. 이영번 팬클럽 멤버가 15,000명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재호. 어머. 네. 그래요? 아니,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에요. 예. 그렇군요. 전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에 준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 팬클럽도 아직 만 한 3,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재가 훨씬 낫겠구만. 그럴까? 이런.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 허수야 허수. 뭐 저기 뭐야 예전에 뭡니까 그게 그 민주산악회. 그것 또한 뭐 100만이었잖아 회원이. 이거 보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명부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걔들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출마했을 때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런 데 갔더니 어떤 분이 이분은 1,000표라고 하시고 저는 2,000표라고 했을 때 진짜 이름이 2,000표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2,000표를 몰아다 줄 수 있으니 잘 보여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분들께 참 죄송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굽신굽신했지만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아니 그 2,000명이 무슨 뭐 봉이야? 아니 무슨 한 사람이 저 사람 좋다 했을 근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어떤 선거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15,000 회원이나 두시는데 근데 제가 형을 변두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저 방송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재밌었다는 반응도 많았고 이재호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예. 세상 알게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재호가 변두리라고 하기엔 조금은 좀 주류에 좀 가까웠던 분이고 아직 이분에게는 뭔가 가임성 기대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불임 정당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이게 따지고 보면은 또 이게 이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이게 다 결례의 발언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아직 그 이재호에겐 뭔가 가능성,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무리예요. 없다니까요, 전혀. 단언을 진짜.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재호가 뭐 대권에 가능성 있으면 내가 글을 안 쓰겠습니다 앞으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출마한다고 그래요, 차라리.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네, 출마에는 SBS로 돌아가지. 예, 농담이고. 예. 자, 오늘 생방송으로 우리 또 이재호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또 화제가 됐었던 게 그 이재호의 육성을 우리가 틀어드렸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굉장히 광분했어 거기에서. 거기서 뭐 말이야 DJ를 향해서 김대중 씨 뭐 이러고 말이지. 노무현이 이러고 말이죠. 그 육성을 듣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는데. 뭐 그 호칭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노무현이 뭐 유치장도 안 가본 사람이다 그러는데 유치장은 갔다 왔지. 그러니까. 유치장이 뭐야 저기 교도소도 갔다 온 그런 분. 교도소까지 갔나? 구치소까지는 갔다 온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딱 아쉬웠던 게 그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마지막 발언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발언이 뭐였냐면요. 끝까지 반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민중당 사무총장 했어.
그게 좌파 정당이라면 김대중 씨가 왜 민중당하고 통합하자고 그랬어? 김대중 씨가 좌파 두목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구별해서 하세요. 정신 차려 민주당 이러면서 내려왔거든요. 아 누구한테 지금 좌파 두목이라 그러나? 아니죠. 민중당 해갖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민정당 거기에서 빨갱이 중에 빨갱이라고 지목했던 게 이재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재호가 민중당 할 때요. 예. 김대중의 평민당 보고도 보수 정당이라 그랬거든. 평민당 보고 보수 정당이라 그래놓고는 말이야. 자기는 한나라당 입당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김대중 보고 좌파의 두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인지 뭐 아유 참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랬는데요.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나는 이재호다. 본인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 신상 발언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이재호 같은 사람 뭐 없었어도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충분히 당선되고 남았을 사람이다. 그러니 이상을 하지 말라.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건 김영삼 때문이지 IMF를 불러와서 지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라 그래. 아이. 지가 IMF를 불러왔나? 아니 뭐 물론 그 한나라당이었고 그러하니 뭐 원인이 아주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간 참 아주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절자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종걸이 자기한테 빨갱이라고 했다고. 이게 열받아서 지금 나가서. 이종걸 의원의 지적은 이런 거였잖아요. 아니 노무현 장인 후보 당시 후보가 뭐 장인이 뭐 좌익 경력이 있다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데 아니 당신의 당에는 이재호도 있지 않는가? 그렇죠. 이런 얘기였지. 그러니까, 이재호를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서로 색깔 논쟁 하지 말자. 그게 말이 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호로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오이씨 자기가 이 한나라당에 있는데 좌파로 이렇게 또 낙인 찍히면은 자기에게 앞날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민주당하고 선을 긋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정치적 미래가 없다. 한나라당 안에서 자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선명하게 그렇습니다.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고 싶었던 거지. 선명 보수를 하고 싶었네. 선명 보수를 하고 싶었는. 근데 하여튼 공통점이랑 이 변절자의 공통점이요. 생계형 욕설이었다. 보면요. 이재호, 김문수, 또 뭐 신지호, 또 그 누굽니까? 심재철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는 거기가 다 이거 DJ 저격수, 여권 저격수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한테 비판이 들어오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자기를 비판하면 바로 명예훼손 걸어버리고.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이재호처럼 난리치고. 심재철도요. 툭하면 명예훼손 걸었어요. 정치인이 말이에요.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몰상식한 게 어디 있어? 정말 정치 ABCD 가나다라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런 것들이 정치한다고 말이야. 국회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누드 사진이나 쳐보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네. 아유. 봐놓고도 안 봤대. 뭐라 또 이상한 변명했지 또. 참 답답해가지고. 카톡으로 누가 사진을 보내줘서. 무슨 사진을? 카톡으로. 근데 그게 자기가 검색했는데 카톡을 뭐 그런 거짓말로. 여름님이 지금 방금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이재호를 빗대서 한 말입니다. 박근혜는 감옥 갔다 와서 대통령 됐나? 그런데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뭐 박근혜가 청와대가 감옥 갔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뭐 박근혜가 감옥 갔다 와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부정선거에서 대통령 됐죠 뭐. 그러면은 감옥 갔다 와서 대통령인 거 아니고 감옥을 앞으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너무 나갔다. 아니 뭐 예측인데 뭐 어때? 미래. 아니 예측하는 거야 예측. 아니,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우리 뭐 이럴 게 없어요. 저기 이 작가 형 잘 나갈 때 조심해. 난 한 방에 훅 가잖아 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됐지 취소했으면 됐지 뭐. 여기 이 새누리당은 보니까 우리 박근혜 각하를 비판하면은 막말이야. 아니 무슨 권력자를 비판하는 게 막말입니까? 약자를 비판하고 그들을 모독하면은 그게 막말이지. 어떻게 권력자를 아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건 맞지만 아니 그 소녀 가장이야? 지금은 절대 권력자인데 절대 권력자에 대해서 귀태 무슨 귀태라는 말이 용인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막말이라고.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원래는 말이죠. 권력자는 항상
비판의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인해 장막에 가려져 가지고 예. 이 정치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비판의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은 그냥 정말 신용비어 청가 그 막 부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새누리당이 박근혜 어떤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그 언론의 사실 기본 정신이 비판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조차도 비판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비판합니까? 나같이 아무도 안 들어주는 이런 사람만이 비판해야 되나? 그건 아니니까 정말 국민의 그 대신해서 국회로 간 사람들이 이거 자신의 지금 할 일을 못 해주고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거 다 할 일 아니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든가 그 자리에 우리 김용민 씨 올라가게. 예. 자꾸 그게 부추기지 마세요. 근데 지난주 주말에 어디 광장 나가서 연설해가지고. 이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 거야. 출마할 마음이 다시 또 생기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망신을 당해놓고 말이야. 예. 자, 우리 이재호 형이 지금 12분째 지금, 우리 대화에서 빠졌습니다. 예, 다시. 이재호 형을 무대 위에 세워놓읍시다. 세워봅시다.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그 신상 발언에 대해 얘기입니다. 네. 노무현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그 집권당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 그것도 말이죠. 네. 당원과 일반 시민이, 몇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직접 투표로 선출된 공당의 후보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공당의 후보를 또 공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무현이가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다는 것은. 그때 사무총장이었어요? 집권당 사무총장, 집권당이지. 야당 사무총장이었어, 이재호가. 사무총장이 말이죠. 네. 어디 등기부에 당 대표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무총장도 이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뽑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총장은 아니지. 아닙니까? 원내대표. 원내대표지. 사무총장은 그래도 이 국회의 이제 책임자는 원내대표라면은 당의 실무적인 사무적인 대표는 바로 사무총장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에서 예를 들면 외부하고 어떤 세금 거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 대표 이름이 딱 올라가요. 실질적 힘을 갖고 있는 게 사무총장이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네. 당시 한나라당은요. 네. 노무현 후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집권 기간 5년 내내 발목 잡기 또 대통령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물어뜯었던 게 아니냐. 돌아가신 지금도. 그렇네. 지금도 부관 참시를 하고 있고 말이죠. 언제까지 노무현 탓만 할 거야? 나 진짜 보수가 그동안 돈으로 힘으로 총칼로 다 제압을 했는데 노무현은 죽어서도 제압을 못한다는 얘기야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대통령을 인정하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졸이고 또 이 정통 민주화 세력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예. DJ나 YS는 정통 민주화 세력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늦게 이제 뛰어들었으니까 예. 그거다 인정을 안 해주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에서 모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건건 물어 뜯어가지고 말이지. 네.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최후를 맛보게 하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나 진짜 짜증 확 날라 그러네. 네. 자, 이게 그냥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정부 질문에서 그따우 신상 발언이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고요. 예. 그런데 이재호가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만 이렇게 발목 잡고 물어뜯은 게 아니고 원래 출신이 DJ 저격수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DJ 저격수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재호만큼 DJ 저격수를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여야죠. 홍준표 정도 있겠네. 예.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이재호하고 둘이 누가 더 잘하나 그러면서 DJ 저격수를 했습니다. 예. 자 봅시다. 어떻게 DJ를 때렸는지 이재호가 그래도 옛날에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동지인데 그런 동지인 김대중 대통령을 물어뜯었다. 그 물어뜯은 거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저거죠. 그 이재호가 2002년 10월달에 대정부 역시 또 대정부 질문입니다. 네. 나서가지고 김대중 씨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김대중 씨는 노벨상을 로비로 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래서 야비하네. 무엇보다도 야비한 게 뭐냐면요.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나쁘네. 야비하다 진짜. 그러면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4천억을 빼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재호 스스로가 나는 무식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노벨상이 로비를 탈 수 있는 상입니까? 이재호 그럼 네가 한번 타보지 로비를 해갖고. 아니면은 아니 이재호가 말입니다. 자기 자서전에서 그렇게 썼어요. 나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12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의 주군이지. 이명박을 위해서 12년 동안 애썼는데 그 이명박을 위해서 로비 좀 해보지 그래. 노벨상 타게. 글쎄 이명박도 그 상 좋아하는데. 그런 상 얼마나 좋아하는데 말이 됩니까? 예. 노벨상이 로비로 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예. 진짜 이재호를 비롯한 한나라당 사람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보수들 중에 이런 썩은 보수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짜 보수들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겠는가. 그러니까 따라서 김대중도 돈으로 노벨상 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주장에 조중동이 또 이재호가 또 이런 말 했다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네, 힘을 실어주는.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오늘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했거든. 지들 단독이라고 일면에 때렸잖아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네. 그런 말을 조명균 전 비서관이 했다는 식으로. 검찰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때렸는데 지금 또 본인이 아니라고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일단 때려놓고 아니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정정보도도 안 해. 정정보도도.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때리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 신문 헤드라인 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벌써 머리에 막혀버렸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나?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냐고요. 그걸 누가 보상해 주냐고. 하여튼 나쁜 놈들. 이렇게 이재호의 말에 그 조중동이 동조를 했는데 이거는 그래서 당시에 뭐 KBS가 특별 취재하고 그랬어요. 이 부끄러운 일이지. 진짜 노벨위원회가 갖고 로비했습니까? 이거 묻는 것도 부끄러운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로비로 탔다고 이게 주장하는 걸 고개 끄덕이고 수긍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상을 받았는데 돈으로 받았다. 우리나라 KBS가 그걸 취재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김대중 때의 언론 자유와 박근혜 언론 자유의 그 어떤 분위기, 척도. 정말 아주 뭐 판이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방송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로비로 탔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 했다? 예. 우리 잡혀갈지도 몰라요. 방송 도중에 누가 들어와서. 한번 잡혀갈까요? 난 뭐 잃을 게 없어.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절대 로벨상 같은 거 탈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KBS가 인터뷰를 했는데 상 타면은 한복 입고 나갈 텐데 말이야. 아니 한복은 에휴. 자 상을 이야기 계속할게요. 네. 상을 KBS가 인터뷰를 했는데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유일한 그 노벨 수상 결정 요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DJ가 수십 년 동안 했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을 높이 사서 줬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호는 돈 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탔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벨위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정말 인권을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걸 인정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87년부터 93년까지요 7년 연속 노벨상 후보였습니다. 예. 그때 이번에 2000년대 반짝해가지고 무슨 씨야 뭐 노벨상이면 프로야구 신인상입니까? 그게 반짝했다고 주게?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했던 공로를 인정했다는 거야. 예. 이런 것도 기본 또 저것도 모르고 말이지. 무조건 물어 뜯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재호도 그런 말을 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막 던졌군요. 막 던졌다니까. 그래갖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뭐 조중동 기자들이랑 가갖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로비가 있지 않았어요. 막 질문을 하니까 이 노벨위원회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네. 올라브 요르스타드 노벨연구소 연구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있었다 로비가 한국으로부터.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대중 정부가 아닌 김대중의 정치적 반대자부터 상을 주면 안 된다는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아이고 쪽팔려라. 아이고 대한민국 국격 올라가는 소리 아주 잘 들린다. 이게 보수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아니 보수는 국가와 국민과 조국의 긍지, 자부심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김대중이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파라 그래갖고 노벨위원회 몰라가 항의하고 편지 써서 상 주지 말라 그러고 돈으로 DJ가 상 탔다면 지들은 뭐 돈으로 해가지고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더 많이 주든가. 돈을 안 써 인간들이. 지주만이 돈을 하면 좋아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본도 모르는 그런 사람 같아요. 아, 이재호가 아주 야비했군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재호의 어떤 이중성을 보여주는 면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지 않습니까? 예. 하니까 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이 뉴스쇼에 나가서 인터뷰를 그렇게 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계속 좋은 말만 해줘요. 김대중 대통령은 뭐 군사 독재 시절에 모든 사람이 침묵을 할 때 정말 용기를 뚫고 어차피 막 칭찬해 준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김현정 씨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니 DJ 저격수 아닙니까 이재호 씨가? 예. 오늘 왜 이렇게 하냐고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재호가 하는 말이 김대중과 정치적 입장이 갈린 뒤 비판한 거는 김 전 대통령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과 정당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난 좋아하지만 정권과 정당의 문제였으니까 비판했다. 이렇게 하여튼 논리가 전혀 안 맞는 이런 말을 하고 이 양반 이제 성대모사를 조금 하자면은 이재호? 그때는 정당과 대통령과의 문제였대요. 아예 조금 좀 필요했는데 이 엄마가 좀 필요했는데 아쉽습니다. 예. 저희 그 개인적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예. 제일 싫어하는 정치는 이재호입니다. 아. 왜냐 그러니까. 예. 아씨 목소리 들은 순간 짜증난대요. 그래 이게 뭐 혀도 짧은 데다가 그 허스키한 보이스. 그런데 어떻게 그 선동가로서 이렇게 그 국왕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 여러 가지로 좀 애로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마이크도 없는데 거기서 쩌렁쩌렁하게 외쳐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짱돌 던지게 만들었을까? 야,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런데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이게 이재호를 목소리만 싫어했던 거 아니고 간신배 같다 그래서 싫어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이재호의 정치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예. 자, 이재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총장까지 했고 이제 한나라당에 완전히 털을 잡았죠. 털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독수리 오영재가 한나라당에서 나와가지고 열린우리당에 가서 둥지를 틀지 않습니까? 네. 이재호 김문수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었다고. 네,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사실은 뭐 김영춘 당시에 이우재 또 누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뭐 임경 씨도 계셨고 이부영 씨도 그때는 아니었고 이미경 그 전이었고 이부영 포함해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독수리 있었죠. 넘어올 때 우리도 원래는 그쪽 아니냐 고향이. 아니 근데 그런 마음이 김문수 이재호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왜 김문수 이재호는 절대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도 독수리 오영재는요 한나라당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럴 거면 저 민주당 가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김문수 이재호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아니 사실은 이부영 형님만 보더라도 그 진짜 완전히 한나라당 사람이었거든요. DJ한테 뭐 이재호 못지않게 아주 뭐 독서를 퍼부었던 양반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재호랑 저 이부영이랑 둘이 또 치고받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부영도 DJ 저격수였죠. DJ 저격수였는데 이부영은 DJ를 저격하면서도 그 개혁적 마인드가 있었다고요. 각종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호나 김문수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뭐 4대 개혁 입법 이런 것도 이재호가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저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탄핵입니다. 탄핵. 이 양반이 탄핵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입에 달고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탄핵이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이란 말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썼습니다. 이재호가. DJ 때도. DJ 때도 썼어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저격수 이재호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재호 역시 한나라당 원내 총무할 때입니다. DJ는 3대 국정 파탄을 저질렀다. 그 3대 국정 파탄이 뭐냐면 첫 번째 경제 파탄, 두 번째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민족 구성원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세 번째, 세무사찰을 빙자한 언론 탄압을 했다. 이렇게 3대 국정 파탄을 저질렀다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소추발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탄핵을 들고 나왔는데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일반 국민들도 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이랬다고.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말이요. 예. 너무 나갔네 이제요 이랬다고. 이게 탄핵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정말 있을 수도 있네 했지만은요. 그 전까지는 이게 그냥 그 헌법에만 있는 조문이지 예.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한테 탄핵이란 말을 꺼냅니까? 이걸 이조가 처음 꺼냈다니까요. 아니 경제 파탄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최소한 한나라당은 다음 정권 때 그런 얘기하면 몰라도 아니 IMF로 국난을 부른 당이 어느 당인데. 그러니까 그 다 쓸어가진 집구석을 살려놓은 게 누군데 말이야. 그래놓고 경제 파탄을 얘기해. 아니 DJ 노무현 때 경제 파탄이면 이명박 때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만들었던. 게다가 또 저기 이명박을 만든 게 또 이재호. 이재호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DJ 시절에서도 탄핵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재호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말이죠. 곧바로 측근 비리가 터졌었죠. 측근 비리가. 예. 그래서 이조 그때 뭐라 했냐면 측근 비리에 대해서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행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한 대통령 되고 뭐 3, 4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4개월도 안 됐는데. 3, 4개월도 안 됐는데 탄핵 안 됐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3, 4개월 또 지났지. 아니, 이 3, 4개월 사이에 탄핵을 얘기해. 아이고. 아니, 지금도 뭐 국정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자. 이런 얘기만 해도 선거 불복이냐? 승복할 줄 몰라?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선거 불복의 원조가 또 이재호였구만. 그렇습니다. 아니, 3, 4개월 만에 탄핵한다 했다니까. 그러면서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갔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재호가 뭐라고 했냐면 노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하야해라. 이랬다. 막 던졌구만 그때도. 막 던졌다. 이게 뭔 저격수야. 저격수는 정말 네. 한 개 딱 조준해가지고. 그렇지. 정확하게 찔러야 되거든. 총알을 아껴야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던지는 게 뭔 저격수야. 막 쏴. 안 맞으면 그만이고. 막 싸운 게 이게 저격수야? 답답할. 이거 근데 홍준표도 똑같아요. 홍준표도 이렇게 이재호처럼 막 던졌거든. 뭐 이희호 여사가 외국 나갈 때 배낭을 뭐 30개를 들고 나갔다. 다 돈 넣어가지고 이런 주장도 하고 정말 막 던졌다고. 김윤옥 여사는 어떻게 하셨나 궁금하네. 김윤옥 여사. 예. 발가락. 글쎄 말이에요. 막 던졌는데 주위에서 그랬죠. 홍준표 너무한다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 내가 이런 말도 못하나? 이랬다고. 이런 게 홍준표 이재호예요. 야 국회의원이 이런 말도 못하나? 그랬다니까. 좋은 말 했네. 아니 그러면 홍익표가 귀태말을 왜 못하나? 국회의원이. 글쎄 말이야. 이것도 책에 있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인용한 건데. 대통령한테 했나? 대통령 아버지가 귀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 얘들은. 근데 이런 거 봐봐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은 거고 남이 하는 건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는 기억 못하겠어? 자기 한 말을. 봐봐, 이게 남들이 뭐라 하건 신경 쓰지 않고 지멋대로 다 떠들고 마는.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티타늄급 멘탈. 그러니까 기억력이 모자라는가 봐요.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아니고 새대가리당으로 바꿔야겠어. 기억을 못하니까. 박누리 씨가 누구예요? 저랑 팩트TV에서 방송 같이 하는 친구 있습니다. 아나운서. 그래? 예. 이 양반 이름이 별로네. 박근혜 플러스 새누리. 자기도 그래서 너무 싫다 그러고. 그래요? 옛날에 그 문재인 TV 계셨던 분이세요? 박누리 씨하고 잘해보라는 글들이 올라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있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티타늄급 멘탈, 티타늄급 얼굴 두께. 이런 정도가 돼야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정치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재호가 사실은 새누리당 입당한 지 2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네. 이제 곧 있으면 20년 되겠네요.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새누리당에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철판을 깔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건지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해야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건지. 아니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이재호식 철면피 정치가 말이죠.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나쁜 짓을 해도 물밑에서 하고 겉으로는 좀 부끄러워한 척도 했었다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근데 이재호 이후로 이거 완전히 네. 얼굴에 철판 깔고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뭐 무책임한 말 앞뒤 다른 말 그리고 정작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말 신경 안 쓰고 막 내지르고 이런 그러네요. 정말 뭐랄까요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후안무치한 그렇습니다. 모렴치한 이런 정치 이재호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무리인가? 아니 그럼 뭐 전두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정치가 새누리당에서는 상식이고 또 기본이고 통념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인물이 이재호가 아닐까. 그렇네요. 방금 말씀하신 거 하면 정말 정문원 서상기. 글쎄, 그게 다 이재호 깔 아니야. 철판 깔고 되는 대로 막 던져놓고는 사퇴하겠다 이래놓고는 정말 사퇴해야 될 때 오니까는 입 쑥 닫고 말이지. 이런 오히려 내 얘기를 민주당은 짜깁기를 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짜깁기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잘못 이용하지 말라. 내 말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 지가 거짓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을 해놓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정말 이게 뭐 옛말의 말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아버지가 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구 2원 2부 지자라 그래요. 아버지가 둘이지 이승만하고 박정희. 그래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모양이지. 맞아. 셋이구나 게다가 전두환까지. 요즘 아버지를 부인하더라고. 전두환은. 그거는 뭐 글쎄 박근혜가 자기가 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자 그런데 우리 김 PD님 말에 좀 더 붙이면요. 예. 한나라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인자가 DNA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학교 때 정말 어떻게 의식 있고 멀쩡하던 친구가 조중동에 입사하면 애가 180도 확 돌아버리거든. 그 조중동 들어갈 때쯤에 술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바꿔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날 밖에서 뭐 개혁 얘기하고 혁명 소용없다 얘기하고 안 된다. 들어가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안에서부터 내가 개혁을 하겠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만나보면 들어가자마자 DNA가 바뀌어요. 김대중은 빨갱이고 일개식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 한나라당에서도 입당만 하면 사람이 바뀌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조직에 먹히는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재호는 먹힌 건 아니야. 스스로 DNA를 바꿨다. 그래. 어쨌든 건목자학이라 그랬는데.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십시오. 끊임없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탄핵을 입에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가.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4년 3월에 탄핵을 성공시켰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드림 컴 트루. 그런데 이게 웃긴 거예요 말입니다. 이게 아마 그 탄핵 동영상이 아직도 많이 인터넷에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잘 보면요. 이재호가 말입니다. 그 투표하는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투표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재호가 손을 들어가지고 하늘로 원을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요. 그거를 박관용이가 보고 이거 했단 말이야. 이재호가 대한민국은 전진해 핸드비다. 이질할 따라 신발 맞아가면서. 그게 뭐냐면은 이재호가 오케이 사인을 보낸 거죠. 박가용한테. 자, 이 정도 야, 이거 통과 다 됐어. 오케이 하니까 그거 앞장서서 한 게 바로 이재호다. 행동대장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당내 직함은 뭐였어요? 그때도 뭐 한자리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뭐 그때가 원내대표였나? 아닌데 이재호가 할 때 사무총장 원내대표 다 했으니까. 원내 총무는 아니었어. 그때 원내대표는 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뭐 한 자리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호가 하여튼 대단히 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 이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말입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죠. 근데 이재호가 말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꿈은 거리에서
나의 첫 번째 민주화 꿈은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 두 번째 민주화 꿈은 뭐냐? 나의 두 번째 민주화 꿈은 여의도에서 진행되었는데 그게 바로 정권 교체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노무현 정부에서 MB 정부로 정권 교체하는 것이 자기의 민주화의 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개가 웃을 일이지. 그렇지. 아니 어떻게 노무현 정부에서 MB 정부로 가는 게 민주화로 역행했지. 어떻게 이게 민주화로 갑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이재호가 이명박 당선을 위해서 애를 썼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말이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 투세였다니까. 진짜 기가 막힐 일이죠. 민주화란 뜻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민주화가 뜻이 뭔지 모르면요. 일베 가서 한번 물어보든가. 사전을 찾아서 공부를 하든가. 답답한 양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명박을 위해서 자기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이명박 정권, MB 정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야.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연설, 네. 그 연설에서는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 이 고양이들 보면 말이죠. 영역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찔끔찔끔 배설물을 싸가지고 네. 영역 표시를 하듯이 새누리당 안에서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였어. 나 사무총장이고 나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이고 뭐 무슨 정권 교체가 내 제2의 민주화의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정권 창출에 내가 이만큼 로열티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어떤 영역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금 고양이 계셨는데 고양이는 배설물을 싸면요. 네. 모래로 덮습니다. 머리로 모래. 모래로 덮어요. 이제 또 오줌 싸려고 덮지도 않아. 그냥 싸지르고만 있어. 그러니까 문제지 뭐. 예.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그걸 또 그렇게 받으시는구만. 역시 이 작가야.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이 됐죠. 그런데 이명박하고 이재호의 공통점을 하나 들자면은 기독교 신자라는 겁니다. 이재호 형이. 기독교 신자예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인데 그래서 이재호가 이명박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대운하 여기서 4대강의 전도사를 자처하죠. 나는 4대강의 전도사다. 이렇게 하면서 앞장서서 총대를 맸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호가 이 4대강 사업의 매력을 느꼈고 왜 이명박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12년 동안이나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앞장섰냐. 자서전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1996년 7월 달에요. 당시 이명박 의원이지. 예. 이명박 의원이 이거는 부정선거 해가지고 잘리기 전입니다. 예. 잘리기 전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애국을 하는 마음이 있구나. 국가의 미래를 그리는 가짐이 있구나. 이때부터 이명박에 빠져가지고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기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96년 7월에 이명박이 어떻게 연설했는지.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이명박이 1990년 7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통체증으로 연간 13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매년 2조 원씩 그게 늘어나고 있다. 경부 운하가 건설되면 물류 비용을 3분의 1로 줄이고 유지 보수비는 필요하지도 않는다. 운하는 관광과 레저 산업이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면서 대운하 얘기를 했는데 전제도 틀렸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도 다 틀렸죠. 이런 앞뒤 안 맞는 연설에 자기 12년 인생을 걸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재호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확인도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 감옥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사실 확인도 못하고 방금처럼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조하고 미래 예측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중량급 정치인이 됐을까요? 누가? 이재호가. 그 배설물 싸놓고 안 덮어서. 아니, 봅시다. 네. 이명박의 이 대정부 질문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아니, 그렇잖아.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바다로 갔다가 우승하면 되지. 강을 방바닥을 파고. 그리고 유지 보수비가 한 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역행 침식으로 토사가 쌓이면 또 토올려야 되고.
저 모래밭 밀어버리고 시멘트 발랐으니까 그거 유지보수 왜 갈라지고 지금도 다 유지보수 하고 있잖아요. 예. 둔치 끝없이 손봐야 됩니다. 그리고 강바닥을 6m 7m에서 파놨는데 그거 시간 지나면 깊이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강물 안 흘러? 비 안 내려? 어떻게 유지비가 10원도 안 든다 이게 말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지. 어떻게 수공 여기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냐고. 천개천만 하더라도 이명박의 최대 지적이라는 천개천만 하더라도 5년 동안 379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수돗물 갖다 부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아유, 이런 정말 어이없는 거예요. 또 봐요. 이명박이 뭐라 했습니까? 4대강 사업하면 일자리 34만개 만든다 그랬어. 개코 만개도 못 만들어 놓고 뭘 34만개 같은 소리하고 잡버렸나? 아니 이런 발음도 안 돼. 네. 어처구니 없는 사업에 자기 인생을 투자해 12년을 나한테 1년 2개월만 투자해줘봐. 내가 이명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명박도 참 그러고 보면은 근데 이명박의 그 과거 네. 이명박 주변 사람들이 쓴 책들 보면은 뭐 비방하는 용도의 책들 있잖아요. 뭐 김유천이 썼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명박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김백준 그 사람 빼놓고는 뭐 거의 없다는 거죠. 그거는요. 예. 그 사람이 자기의 더러운 걸 다 만졌거든. 한 방에 나가 떨릴 수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꼭 지고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런 하여튼 거예요. 뭐 저기 이명박하고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걸로 봐서는 이재호가 이명박을 밀어준 것은 뭐 이명박의 인간성이나 뭐 그의 철학에 감명받고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꼭 우리의 지도자로서 깜이구나라고 판단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가 좀 권력자로서 웅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명박이 좋은 발판이겠구나라고 델로 밀어주자 이런 게 아닌가. 그게 왜냐면 그렇지. 처음 우리 작년 대선에 말입니다. 이재호가 스스로 나오려고 박근혜하고 대립각을 막 세웠다고요. 예. 박근혜한테 유신의 원조다 이런 말도 그렇지. 하면서, 그런 말도 했었지. 그러면 공격하다가 이제 자기가 도저히 가망이 없거든.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될 수 가망이 없어.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박근혜를 지지하겠다. 내가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보다 될 사람 밀어주자. 혹은 그래야 우리 김 교수님 말 맞다나. 그래야 자기 발판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얄팍한 수에서 나온 게 아닐까.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야, 이재호가 박근혜를 이길 생각을 다 했어. 그래. 아니 미래를 못 내다본다니까. 아니, 정말 놀랍다. 아니 최소한 이게 김문수부터 이기고 와라. 김문수만도 못하고 자기에게 무슨 포텐셜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게 정봉준하고 싸워도 깨질 판국에 말이지. 정봉준한테도 져. 예, 우리 재호 형. 그러다가 그래도 작년 총선에서는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문은 친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이렇게 노력해갖고 지는 당연히 이제 완전 오른팔 생각했지. 근데 생각도 안 하게 18대 총선에서 문국현한테 덜미 잡히지 않습니까? 예. 떨어져가지고 여기 충격받아가지고 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똥 발라놨나? 얘들은 뭐 다 미국으로 가. 오세훈은 미국으로 가고 일만 터지면 미국으로 가. 한국에 있지. 안테나는 한국 쪽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세워놓으면서 더듬이는 뽑아놓고 맨날 미국에 가 있어. 영어는 좀 할 줄 아나 모르겠네. 에이 참나 답답하네. 그리고 2010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죠. 당선이 돼서 돌아왔는데 예. 근데 요거는 내가 참 그때 안타까웠던 게 내가 인터넷에서도 뭐 글을 썼었는데 그때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온 분이 장상. 그렇습니다. 장상이었는데요. 예. 장상 나오면 무조건 진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장상을 내보내더라고. 이거는 당시 민주당의 문제예요. 당시 민주당이 약간의 파벌 싸움 이런 것도 있었거든. 당장 6월 6.2 지방선거가 한 달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만 내면은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안이하게 좀 대처를 했는데 결국 야권 단일 후보로 됐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감동 없는 단일화하다 보니 결국에는 장상 카드 너무 약했어.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 정권의 실세인데 사실은 4월 총선에서는 대권 주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문국현이. 네.
그 문국현과 이재호가 붙으면 당연히 대권 주자인 문국현에게 힘이 쏠리는 건데 그런 지역의 특성을 모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2008년 4월 총선에 네. 거기를 지역구로 둔 분 중에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허경영 씨가 있었어요. 허경영 이지호였어요? 이지호였어요. 그래요? 나오려고 했다가 뭐 하여간 대선 앞두고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렇지, 경영이 형이 감옥에 가셨지. 요새 뭐 하시나 모르겠네. 네. 연예 사업을 하시는데 하여튼 허경영 형 보면은 제가 그 2007년 그 대선 즈음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막 허경영 현상 뭐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도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래. 나는 이제 무조건 TV에 나오면은 장땡이다 해서 내가 다 했지. 허경영 특수를 제가 좀 누렸습니까? 예. 아 반짝할 때 있었어 허경영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특수를 누렸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은 했다고. 뭐 가발이에요 이거. 허경영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다가 난 도무지 이명박과 허경영의 차이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 다 그랬어요? 솔직히 뭐 허경영이 뭐 무슨 뭐 결혼하면은 몇 천만 원 준다. 뭐 그랬잖아요. 출산하면 또 얼마 준다. 그거에 혹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표준 사람이 꽤 됐다는 건데 아니 이명박도 다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한 건데 아니 표현이 좀 더 고상할 뿐이지 도대체 허경영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다 편집되더만 그 말은 절대 안 나왔어 방송에. 그러니까 요즘 나 그 종편 MBN 나간다고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대. 왜 거기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다 편집 당하는데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예. 그러니까 거기 은유적인 표현을 좀 쓰셔야 돼. 은유적인 표현을. 돌려까기? 그리고 저 생방송만 나간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고 편집 뭐, 못하게. 생방송만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배팅을 칠 만한 그런 아직 그 아우라는 못 되시나 봐 우리 이 작가님이. 택도 없죠. 그건 아직은 좀 가불병정해서 정쯤 되는구나. 그러니까 택도 없어. 여기까지도 못 가고. 그래 안 되고 조금 영향 키워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허경영 씨랑 인터뷰할 때 그래서 가발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지. 되게 궁금하던데. 허경영하고 인터뷰한 게 아니라 허경영 현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아침 시사 프로 이런 데서 VJ들이 와가지고 내 목소리를 촬영한 거지.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명박과 허경영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나 방송은 그때부터 이미 이명박 눈치를 봤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 다른 평론가들이 뭐 그런 걸로 인터뷰해 됐어 이럴 때 우리 김 PD님께서 딴 분들은 날 무시하나 왜 이런 걸 나한테 그렇지. 나는 그게 나의 블루오션이다. 틈새다. 이렇게 시장을 공략했던 거지. 뭐 물론 그걸로 인해서 뭐 큰 돈을 벌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TV에서 내 얼굴 봤다는 분들 많이 봤고 이걸로 또 인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엮여가지고 방송도 했었고,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는 그때 그 말 아직도 그 지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명박이가 경제 살렸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명박 때문에 부자 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는 이명박이 나가자마자 잘 되는데 이명박이 내려오자마자 지금 잘 되고 있어. 근데 아니 방금 TV 얘기하셨으니까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가 그 TV에서 그 역사 문제로 보수 진보 이렇게 토론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 그러니까 진보는 내가 나가고 보수에 이제 유라이트. 누가 나와? 몇 명을 섭외했는데 아무도 안 한대. 왜? 누구냐 상대방이. 그래서 뭐 이동형이라고 있다고. 내가 그런 애하고 애송이랑 왜 해야 되나? 내가 급이 맞나? 이러면서 다 거절했다고. 이동형이 누군지 알긴 아는 모양이네. 아니야, 몰라. 몰라. 자기가 모른다고 거부하는 거야?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야. 이게 이태계와 기대승의 어떤 그런 일화를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지. 그건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제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들어보고 야 나갔다가는 내가 완전히 새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나야 이럴 게 없거든. 나 막 짓거릴 거거든. 난 또 얼마 전에 그 토론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정원 이런 대결 전국에 대해서 진보 보수 토론 한번 하자고 그래서 아니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냐. 국정원 선거 부정 문제는 이미 이거는 범죄다. 범죄를 갖고 이게 온당하냐, 뭐 부당하냐. 이 토론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국정원 선거 부정 혐의 범죄자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한다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이것이 뭐 정당하니 뭐 무슨 부당하니 안 나간다. 절대. 이런 기계가 있는 거지. 물론 나한테 지금 섭외는 하나도 안 들어와.
정말 몇 달 만에 한 번에 이제 처음 섭외가 온 거지만 이거마저도 뿌리칠 수 있는 이런 호연지기. 스스로를 호연지기라고. 그럼 당연하지.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내 입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펌프질을 스스로. 근데 이재호 얘기 다시 돌아가서요. 예. 이재호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 가장 큰 이유는요. 예. 공무원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거든. 공무원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 열린우리당 외에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좀 뽑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정확한 워딩은 합법적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 근데 합법적 범위 안에서. 그 말 했다고 끌어내렸잖아. 탄핵으로. 글쎄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말입니다. 예. 18대 총선 이재호가 떨어진 그 선거. 예. 그때 말입니다. 선거 나흘 전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이재호한테. 은평 그쪽 찾아가고 선거운동했어. 이거는 뭐냐고 그럼. 이거는 무슨 놀러 갔나 심심해서 커피 마시러 갔나? 이재호한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봐봐. 거기서 진보는 보수는 그걸 문제 삼지만 진보는 문제를 삼지 않아. 이 차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재호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이재호 스스로도요. 그 왜 무슨 특임 장관으로 갔잖아. 네. 특임 장관으로 가가지고 재보선 할 때 재보선이 딱 일주일 남았으니까 작전 짜가지고 현지에 갈 사람 가고 연고자 찰 사람 찾고 4.27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라 이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이게 특임 장관입니다. 특임 장관이 뭐야? 공무원 아니야? 자기도 그러면 공무원의 중립을 위반한 거지. 지는 똑같은 이유로 대통령을 끌어내려놓고는 지는 특임 장관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이지. 야, 정말 이 앞뒤 안 맞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앞뒤가 다르면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또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을 난 정말 혐오하거든. 그렇습니다. 야. 앞뒤가 다르면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혐오 아니 이재호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또 그 이재호에 대한 논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특임 장관 시절입니다. 특임 장관 시절에요. 이재호 조카 특채 채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할 거 다 했네. 근데 이렇게 이재호가 이렇게 양아치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건 양아치짓이라고 보거든. 자,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이 이거 폭로한 건데. 예. 지금은 강원도지사이신. 그렇습니다. 네. 한국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7월에 한국 콘텐츠진흥원에 과장으로 특채가 됐다. 이재호의 조카가.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흥원 고위 간부들이 이 장관의 조카임을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뭐냐면요. 이력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력서에 예. 이재호 장관 조카라고 써 있었대요. 그러면 그 이력서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그 이력서 보고 자르면은 그러니까 이재호한테 정면 도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안 뽑아줘. 지금 저 대통령이 실세 중에 실세. 특임 장관의 지금 조카인데 이제 연필로 왜 연필로 썼냐면 나중에 지우려고. 잔머리 쓰는 건 아주 1등이야. 청탁은 연필로 하세요. 그러니까 청탁은 연필로 쓰세요. 이재호 장관 조카. 그랬다는 최문순 의원의 이건 그냥 주장이죠. 최문순 의원의 주장입니다. 야, 정말 이런 거 보면 참 눈물이 나는 게 보수는 참 정치하기 쉽다. 정말 얼굴에 철판 깔면은 정말 정말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그렇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조금만 모렴치하면 바로 파라다이스가 열리는. 그리고 이 조카가 문제가 이재호 그 보좌관 출신이에요. 게다가 그러니까 더 이 말이 많았지. 아니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그렇지. 조카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리고 이 사람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있었어요. 신인척을 막 갖다가.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어 벌써. 마무리 그럼 짧게 10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이렇게 박근혜를 이렇게 둘이 이제 상반되게 하다가 결국은 박근혜 지지한다고 돌아섰죠. 예. 그리고 지금 다시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다.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박근혜와 이재호 관계가 어떻게 결론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